기출 문제를 푸는 거랑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 거가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오답 노트거든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러디오 DJ 민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은입니다. 러디오 2편의 주제는 공부법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닉네임 S땡땡님의 고민입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정시 준비를 하고 있는 18살 학생입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 느리더라도 개념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기출문제를 풀며 평가하는 출제 방식을 익히는 게 좋을까요? 이외에도 국어에서 비문학 복습법과 기술 지문을 푸는 노하우도 너무 궁금해요. 기출문제를 푸는 거랑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 거가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모든 수학 교재들, 수학 강의들이 다 평가원의 관점에서 수학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개념을 다시 복습하신다고 해도 너무 개념서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좀 응용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면서 하시는 것을 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제 오답 노트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랩 노트에 가깝기는 한데 일단 이 스크랩을 할 때 종이에다가는 답풀이를 지워놨어요. 답도 표시를 안 하고. 왜냐면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오답 노트를 볼 때 넘기면 풀이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내 약점들만을 모아놓은 그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은 이제 노트를 만들면서 열심히 했지만 문제 푸는 관점들을 배울 때에는 문제 양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런 문제는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것들을 다 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문제 풀이를 통해서 거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은 잉크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명언이죠. 모든 문단에는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파악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몇 분이 걸리더라도 찾아 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속도가 붙어 있을 거예요. 하은이 같은 경우는 거시적으로 보면서 천천히 내려가서 분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이 디테일이 왜 이 선지에 나왔을까? 그런 디테일들을 딱딱딱 그룹핑을 하면서 이게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 속하고 올라가는 식으로 하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문학을 푸는 방법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선택해 나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닉네임 최땡땡님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1 학생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벼락치기를 해왔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학교 때 벼락치기를 해도 점수가 잘 나왔던지라 고등학교 와서도 하고 있는데 역시 고등학교는 다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저만의 공부 방법도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저 플래너를 썼는데 플래너는 매일 아침에 쓰는 게 중요해요. 언제 시간이 어떻게 얼마큼 나는가를 이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오늘 공부 리스트를 써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칸에다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 하루가 끝나고 나서 저녁 때 못한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확실히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스스로 학습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플래너를 쓰고 싶어 했는데 못 썼던 케이스에 가까웠어요. 이제 시간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할 것들만 정해놓고 어떻게든 항상 그날 해야 될 것들은 다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는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지 그거를 가지고 또 새로 할 것들을 찾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저랑 정우님의 스타일에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뭘 해야 될지는 일단 정해놓고 하시는 편이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거를 꼭 정해놓는 게 필요한 게 오늘 힘들었으니까 뭔가 많이 한 것 같아.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아. 자기한테 너무 관대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뭐 해야 되는지는 꼭 정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닉네임 고땡님의 고민입니다. 항상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왔는데 수능 때도 그럴까 하는 생각이 불안해요. 지금은 수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 알지만 수시 6장의 결과도 무서워서 집중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거나 낮은 친구들이 놀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놀게 되는 게 고민이에요. 수시 결과를 기다리면서 마음 졸이면서 수능 공부까지 하는 게 되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그 놀고 있는 친구들의 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과연 얘네가 이 맑은 눈으로 얘네가 과연 진심으로 놀고 있는지 아니면 얘네의 그 눈빛이 공허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드는 생각이 싫어가지고 도피성으로 놀고 있는지 그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매일 반복했던 모의고사 하나씩 풀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에 동시에 두 번째, 내가 수능 전날에 뭘 볼지 요약집 만들기. 그런 요약집 같은 거는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집이나 오답노트를 보면서 요약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한 달 전에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아침 9시부터 수능 시간표 따라서 사설 모의고사 하나씩 풀고 그 사설 모의고사 다 끝난 다음에는 오답 정리하고
그리고 성병원 기출 문제 조그맣게 이제 파이널 기간 되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사를 이제 수능 한 달 전부터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암기 과목들 있잖아요. 한국사나 아무래도 그 사탐 같은 것들 공부 위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생체 리듬 관리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수능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수능 도시락에 나올 법한 것들 있잖아요. 아, 맞다. 이제 점심은 기왕이면 한식 위주로 먹고 그리고 아침을 먹을 건지 안 먹을지도 몇 번 실험을 해보면서 정해놓고 이렇게 카페인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면 커피 마실 때도 이제 내가 국어 모의고사 끝나고 마실 건지 아니면 사탐 보기 직전에 한 번 마실 건지 그런 것도 정해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화장실 언제 갈지. 이런 실험을 안 했다가 제가 처음 썼던 모의고사가 마지막으로 고민 하나를 더 읽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닉네임 키읔땡땡님의 고민입니다. 자퇴하고 공부하고 있는 18살 학생입니다.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자퇴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과연 선택에 따른 결과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대부분이네요. 제 고민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 입니다. 그냥 앞뒤 없는 텅 빈 위로가 듣고파서 사연 남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후회가 없는 선택이라는 거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후회가 없는 선택을 바라지는 말고 그냥 후회가 적을 것 같은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최선이죠. 사실 18살에 자퇴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진짜 찾아보기 드물거든요, 이런 친구는. 그리고 이렇게 고민에 대해서 성숙하게 남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성숙함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읔땡땡님은 안 되는 게 더 어렵다고 봅니다. 러디오 2편에서는 공부법을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걱정은 나누면 반이 된다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벼락치기를 하다가 재수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재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벼락치기는 할 짓이 못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